히가시노게이고 장편 추리 소설 가면산장 살인사건 제4막 참극 1장 움직이지 마. 다들 꼼짝 말고 있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다. 알겠나? 진은 권총을 휘두르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움직이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 자리에 우뚝 선 채였다. 다카유키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파악되지 않아 멍하니 등에 꽂힌 칼만 바라보고 있었다. 기도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머리칼을 쥐어뜯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유키에 씨... 진이 그런 기도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기도는 신음하며 옆으로 쓰러졌다. 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권총으로 인지를 위협하고 발바닥을 미끄러뜨리듯 하면서 침대로 다가갔다. 다구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벽에 들러붙어 있었다. 유키에는 엎드린 자세로 베개에 얼굴 절반을 묻고 있었다. 저쪽을 향하고 있어 이쪽에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진은 볼을 실룩거리며 유키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꿀꺽 침을 삼키는 것을 목을 떼 움직임으로 알 수 있었다. 어이! 격앙된 목소리로 진이 기도를 불렀다. 당신 의사라고 했지? 이쪽으로 와서 좀 봐야겠어. 살아날 가망이 있는지. 진의 명령에 기도는 비틀비틀 일어났다. 그리고 침대로 다가가 유키에의 손을 잡았다. 이럴 수가. 유키에 씨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는 그녀의 죽음을 판별하기도 전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기 시작했다. 그 꼴에 우라같이 민 진이 소리쳤다. 징징 짜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해보라고. 의사라면서. 시신은 수도 없이 봤을 거 아니야. 그런 소리를 듣고서야 기도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유키에의 맥을 짚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스탠드 불을 비춰 동공의 반응을 살폈다. 살 수 있겠어? 진이 물었지만 기도는 멀거니 선 채 유키에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러다 진이 다시 한번 어이 하고 소리를 지르자 짐승처럼 외치면서 진에게 덤벼들었다. 기도가 막무가내로 덤비자 진도 발악했다. 다구가 기도의 목덜미를 움켜쥐더니 그대로 벽에 내동댕이 쳤다. 기도는 벽을 타고 무너져 내리듯 쓰러졌지만 이내 고개를 번쩍 들고 진을 올려다보았다. 니놈이지? 니놈이 유키에 씨를 죽였어. 그렇지? 뭐라고? 이 자식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진이 기도의 몸을 두세 번 더 걷어찼다. 기도는 이내에 얌전해졌지만 훌쩍거리는 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기도의 행동을 보면서 다카유키는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것은 현실이다. 유키에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 살아날 수 없다. 대체 누구야? 진이 권총을 겨눴다. 누가 이 여자를 죽인 거야? 불어! 당장 불라고! 인질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건 자신들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피차 인정하는 행위였다. 이 상황에선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게 당연했다. 정말 유키에가 죽었나?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노부이코였다. 기도가 망가진 인형처럼 맥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스코가 남편 품에 쓰러졌다. 이게 무슨 일이람?
초대하지 말걸. 유키에를 부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카즈마사한테 뭐라고 이 일을 어떻게 사죄하면 좋아? 시끄러워. 짜증나니까 제발 징징거리지 말라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진이 말했다. 다카유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작은 남자를 노려보았다. 네 놈이 한 짓이 아니라는 말인가? 순간 진이 겁을 먹었는지 움찔했다. 난 아니야. 네 놈이 아니라면 누구야?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그녀를 겁탈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있어? 시침이 떼지 마. 다카유키가 작은 남자에게 덤벼들려고 했다. 그러나 그러기 직전에 누군가 뒤에서 그의 몸을 결박했다. 도시아키였다. 이러지 마. 상대가 총 가졌다는 사실 잊었어? 이건 놓으세요. 진정해. 이놈 짓인지 아닌지는 조사하면 금방 밝혀질 거야. 하지만 다카유키가 발버둥쳤지만 의외로 도시아키는 힘이 셌다. 게다가 그의 말이 옳았다. 이 남자를 두들겨 패는 건 진상이 밝혀진 후라도 늦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놈 짓이라는 게 밝혀지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다카유키가 그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로 냉정을 되찾았다고 판단했는지 도시아키가 팔에서 힘을 뺐다. 다카유키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면서 어금니를 악물었다. 이봐,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다카유키를 보았다. 내가 이 여자 몸을 원했다 치자. 근데 왜 죽여야 하지? 거부했다고? 그랬다면 한 대 갈기면 끝날 일이야. 소리를 질렀다고? 소리 지른다고 내가 곤란할 게 뭐 있어. 당신네들이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듣는 건 상관없겠지만 밖에까지 들리면 곤란하겠지. 밖엔 순찰을 돌고 있는 경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입을 다물게 하려고 겁을 준다는 게 그만 죽였을 수도 있어. 노부이코가 말했다.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쓰는 목소리였다. 그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물론 진심이지. 죄 없는 유키에가 죽었는데 이런 상황에선 자네들 둘의 짓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겠나? 둘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구가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죽인 건 이작자들 중에 있다고. 우리들 중에 누굴 죽일 만한 사람은 없네. 그렇게 우겨봐야 뭐하겠어. 실제로 이렇게 죽었는데. 맹세하는데 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마음대로 생각해. 어쨌거나 이런 데서 옥신각신 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다들 밖으로 나가라고. 이봐,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게이코가 허리를 구부리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뭔가 떨어져 있어요. 진이 침대 반대쪽으로 돌아가 그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하얀 표지의 책 같은 것이었다. 일기장이군. 이걸 쓰고 있다가 죽은 모양인데?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범인 이름이 적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게이코가 소설가다운 발상으로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천천히 볼 테니까 빨리 방에서들 나가! 진의 명령에 하나둘 방에서 나가기 시작했다. 쭈그리고 있던 기도도 간신히 일어났다. 기진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카유키는 정말 유키에를 사랑했나 보다고 생각했다.
전원이 밖으로 나오자 마지막으로 다구가 문을 닫았다. 문은 반자동이라 안쪽에서 손잡이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고 문을 닫으면 저절로 잠기는 식이지만 좀 전에 다구가 온몸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잠금 장치가 망가지고 말았다. 라운지에서 7명의 인질과 2명의 강도범이 얼굴을 마주했다. 인질들은 베란다를 등지고 소파에 앉고 강도범들은 체스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부탁인데 털어놔. 진이 모두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다. 누가 한 짓이야? 이 중에 있을 거 아니야. 속이려고 해봤자 속일 수 없는 일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한 짓이잖아. 기도가 두 팔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다. 너희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한 것이 거슬렸는지 다구가 불끈 화를 내며 말했다. 난 모르는 일이야. 난 내내 자고 있었다고. 그래, 그랬지. 넌 자고 있었어. 이 중요한 때에 말이지. 난 밤새워 이 집을 지키고 있는데 넌 바로 옆에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거리면서 잤다고. 덕분에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말았어. 이거 정말 골치 아프군.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다구가 같은 말을 집요하게 반복했다.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지 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마구 헤집었다. 아스코, 당신은 밤새 잤나? 노부이코가 아내에게 물었다. 그녀는 애매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대로 잔 기억은 없지만 간혹 꾸벅꾸벅 졸기는 했어요. 졸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래 잤을 수도 있어요. 도시아키가 말했다. 어머니가 잠든 틈에 욕정을 느낀 어떤 놈인가가 눈독을 들인 여자 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요. 이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진이 안색을 바꾸며 도시아키를 윽박질렀다. 나도 이 짓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이럴 땐 여자를 안고 싶은 기분 따위는 얼마든지 자제할 수 있다고.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지? 기도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말했다. 어제도 유키에 씨를 방으로 데려가려고 했잖아. 그때는 결국 그러지 못했지만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했어. 잊어버렸다는 말은 못하겠지? 그래, 잊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어젯밤에 나는 혼자서 이 집을 지켰어. 알겠나? 만약 여자를 안고 있는 걸 누가 알아채기라도 했어봐. 몰래 경찰에 연락을 할 테고. 그럼 끝장이잖아. 그런 위험한 짓을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나? 네 놈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기도가 다시 머리를 두 팔 사이에 쳐박았다. 지는 한숨을 푹 쉬었다. 이봐, 중요한 거를 깜빡한 것 같은데 당신네들도 그랬겠지만 그 여자도 분명히 방문을 잠갔을 거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그 방에 들어간다는 소리를 하느냔 말이야. 협박했겠지.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지? 문 안 열면 죽인다. 그렇게? 어떤 바보가 그런다고 문을 열겠어? 겁이 나면 더 안 열지. 그리고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 당신네들이 깨어날 텐데. 뻔한 거 아니야? 그건 기도의 말문이 막혔다. 상대의 말이 타당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거다. 유키에가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방 안으로 들어갔을까? 내가 말하지.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잘 아는 인간일 거야. 그런 자가 문을 두드리면 당연히 열어줄 테니까. 요컨대 수상한 놈은 당신네들 중에 있다는 거지. 무슨 소린가? 얼토당토하는 말을 다 하는군. 노부이코가 언성을 높였다. 하, 얼토당토하는 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진이 자신의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아니지. 당신네들도 알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여자 방에 몰래 들어갈 리는 없다는 것쯤을 말이야. 꾸벅꾸벅 졸았다고는 하지만 여기 이 부인께서도 전혀 몰랐을 리 없다고. 그 밖에도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면 성가신 모순들이 줄줄이 생긴다는 걸 모두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당신네들은 어떻게든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를 의심하는 척하는 거야. 우리를 의심하는 동안은 당신네들끼리의 인간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런 연극을 계속하는데도 한계라는 게 있는 법이야. 그리고 그는 잠시 틈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네들 입으로 직접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야. 당신네들 하나같이 좋은 사람인 척하고 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어. 그 여자를 죽인 사람은 당신네들 중에 있다고. 진의 말에 압도당했는지 인질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애석하지만 그의 말이 옳다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친척이나 지인을 의심하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있더라도 진과 다구를 공격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의 말대로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그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건 명백하다. 여기서는 거의 모든 방을 볼 수가 있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모조 레이코가 감정을 억제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비스듬하게 2층 복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따라 위를 올려다보았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곳은 맨 끝에 있는 유키에 씨 방뿐이네요. 1층과 2층이 뚫려 있는 곳은 라운지 윗분, 식당과 주방 위에는 당구와 마작을 하기 위한 오락실이 있다. 그 방에 가려서 유키에의 방만 보이질 않았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자기 방에서 나와 유키에 씨의 방으로 가려고 했을 경우 여기 있는 사람한테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반드시 보였을 거라는 얘기죠. 진의 주장에 따라 시조모 레이코도 인질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듯 했다. 그 말에 반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듣고 보니 그렇긴 하군. 당신 아무것도 못 봤나? 레이코가 제기한 문제를 노부이코가 아스코에게 확인했다. 네, 못 봤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에 몇 번 졸았으니까 그때였다면 몰랐을 수도 있지요. 자넨 어때? 뭘 봤나? 도시아키가 진에게 물었다. 누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 리 없잖아. 뻔한 걸 왜 묻느냐는 투였다. 아니지. 하지만 내가 화장실에 간 동안에는 틈이 생겼을 수도 있어. 화장실에 갔었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녀왔지. 인질이 있는 데다 당신네들이 그 짧은 시간에 뭘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서 말이야. 단, 그 틈에 경찰에 연락하면 곤란하니까 전화기를 빼서 화장실로 들고 갔어. 성가시게도 말이야. 그 틈을 놓쳤다니 아깝다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화장실에 갈 걸 알았다면 밤을 새는 한이 있어도 망을 봤을 것이다. 화장실에 갔을 때 내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있었지? 노부이코가 물었다. 당연히 데리고 갔지. 어쩔 수 없잖아. 화장실이 넓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했는데 부인이 나의 오줌 누는 소리는 들었을 거야. 진은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웃었다. 아스코는 고개를 숙이고 노부이코는 불쾌감을 견딜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화장실에 간 게 몇 시쯤이었지? 다카유키가 물었다. 그러니까 새벽 5시쯤이었나? 진이 아스코를 보며 동의를 구했다. 맞아요. 아마 그럴 거야. 그 외에 자리를 뜬 적은? 없지. 다행히 부인은 한 번도 화장실에 가고 싶단 말을 안 했거든. 곱게 자란 사람은 아랫도리도 기품이 있는 모양이야. 다카유키는 진의 그 천박한 표현을 무시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그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군요. 물론 누군가가 자기 방에서 나와 유키에 씨를 죽이려 했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에요. 시모조 레이코가 말했다. 다카유키도 같은 생각이었다. 범인은 아마 문을 살짝 열어놓고서 진이 틈을 보이기를 줄곧 기다렸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대체 누가 유키에를 죽이겠다는 끔찍한 생각을 하겠느냔 말이야. 노부이코가 고개를 흔들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진이 바닥을 쾅쾅 치며 소리쳤다. 하필이면 이런 때 사람을 죽이겠다는 발칙한 생각을 하다니. 무슨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짓은 우리가 사라진 후에 하라고. 기도씨, 유키에가 자살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나요? 아스코가 그렇게 물은 건 기도가 의사니까 혹시라도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살일 리 없다는 점은 아스코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유키에 씨 등에 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그 위치에 칼을 꽂는 건 무리죠. 기도의 대답은 다카유키의 예상대로였다. 아스코는 낙담하는 표정이었다. 자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칼은 어떤 것이었죠? 다카유키가 아스코에게 물었다. 나는 본 적이 없는 거였어. 생긴 게 과일 칼 같았는데 유키에가 직접 가져온 게 아닌가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범인이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납득하기 쉽죠. 아무 흉기도 없이 사람을 죽이려 할 리 없잖아요. 게이코가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범인의 행동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부검 같은 걸 하면 어느 정도 실마리는 잡을 수 있겠지. 기도가 대답했다. 사망 시각이나 사인 등을 알 수 있죠. 그러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지. 우리가 떠나고 나면 어차피 경찰에 연락할 거면서 뭘 그래. 그럼 경찰이 시신을 가져와서 부검이든 뭐든 할 거 아냐. 응? 감식도 하겠지? 지문도 채취하고 이것저것 해볼 거야. 그럼 의외로 쉽게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부탁이니까 이 이상 복잡한 일은 우리가 여기를 떠난 다음에 하라고. 부탁이라. 도시아키가 진에게 물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정말 자네들이 한 짓이 아니란 말이지. 아니라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우리가 한 짓이 아니야. 그 여자를 죽인 사람은 당신네들 중 하나라고. 우리가 죽였다면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야.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인질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다. 진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인정한 셈이다. 즉, 앞으로 의심해야 할 사람은 지금까지 믿고 지냈던 관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묵직한 공기가 모두의 머리를 짓눌렀다. 어이, 배가 고픈데. 다구가 말했다. 아이, 진짜 이런 상황에서도 배가 고프다니.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배고픈 게 당연하지. 다구의 말에 진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스코를 보며 말했다. 어이, 뭐라도 좀 만들어봐. 간단한 거라도 좋으니까 양만 많으면 돼. 아스코는 아무 대꾸도 않은 채 무거운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게이코와 시모조 레이코도 아스코의 뒤를 따랐다. 난 필요 없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군. 노부이코가 말했다. 저도 사양하겠습니다. 목구멍으로 뭐가 넘어갈 리 없죠. 기도도 그렇게 말했다. 나도 식욕은 없지만 뭐든 먹어두지 않으면 체력을 유지할 수 없을 거야. 어머니, 샌드위치나 만들어서 저기 놓아두세요. 도시아키가 그렇게 말하자 아스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과 여자들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다구는 잠을 충분히 잤는지 눈을 번뜩이며 남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제처럼 귓속말을 속삭일 수도 없을 것 같았다. 아니, 그러기 전에 애초에 얘기를 나눌 기분이 아니었다. 범인이 아닌 사람 모두가 다른 사람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니 말이다. 기름이 번들거리는 다구의 얼굴을 보다가 다카유키는 어젯밤 이 남자가 갑자기 잠에 빠졌었단 사실을 떠올렸다. 진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면제를 먹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어쩌면? 하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유키에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범인은 그 준비 차원에서 다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게 아닐까? 지인 혼자서 전원을 다 지켜보는 건 무리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범행의 기회가 생긴다. 게다가 배신도 그렇다. 다카유키는 지금까지 2번의 경험으로 인질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첫 번째는 SOS란 글자가 지워진 것. 두 번째는 정전작전이 수포로 돌아간 것. 배신자가 유키에를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하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2번의 방해 공작은 모두 유키에를 죽이기 위한 복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진과 다구가 여기 있는 한 가령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해도 곧바로 경찰에 연락할 수가 없다.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단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희미해진다. 그리고 그들이 도주한 후에는 유키에를 죽인 범행까지 그들에게 덮어 씌우면 그만이다. 범인이 거기까지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강도가 침입한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만은 분명했다. 역시 범인은 진이나 다구가 아니라고 다카유키는 확신했다. 범인은 모리사키 부부, 모리사키 도시아키, 아가와 게이코, 시모조 레이코, 기도 노부오, 이 6명 중에 있다. 그러나 경솔하게 말을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기도가 여전히 울먹이는 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필이면 유키에 씨가 죽다니. 역시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 둘이서 바다로 드라이브나 갔으면 좋았을걸. 그 중얼거림은
그녀를 별장으로 초대한 노부이코 부부에 대한 비난처럼 들렸다. 그래서인지 노부이코는 두 눈을 꾹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그를 대신해 도시아키가 입을 열었다. 유키에가 이 별장에 오는 건 해마다 있던 일이야. 그리고 자네는 그냥 따라왔을 뿐이잖아. 그래서 더 분한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그녀의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자네가 사과할 필요는 없지. 자네는 유키의 보호자도 그 뭣도 아니잖아. 자네가 뭐 약혼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유키의 쪽은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어 보이던걸? 도시아키는 일부러 기도의 신경을 건드리려는 듯 말했다. 험악한 분위기가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가로막고 있었다. 집을 나설 때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두 분은 절 믿어주셨는데 분하다. 그녀를 죽인 범인이 밝혀지면 난 그게 누구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가 머리를 감싸주었다. 그런 그를 다카유키는 왠지 모르게 냉정한 기분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아키와 노부이코도 딱히 할 말이 없는 듯 했다. 기도와 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겠다고 판단했는지 도시아키가 다구에게 물었다. 동료라는 자는 언제 오나? 후지. 그래, 후지라고 했지? 후지는 오늘 올 거다. 다구가 대답했다. 몇 시쯤? 처음엔 어젯밤에 올 거라고 하더니 오늘 온다. 틀림없이 올 거야. 온다니 다행이군. 되도록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한시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 다구의 말투가 웬일로 순순했다. 2장. 여자들이 커피와 함께 큰 접시 가득 샌드위치를 들고 주방에서 나왔다. 커피 향이 식욕을 자극했다. 사건의 충격으로 아무것도 입에 들어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카유키는 어느새 눈앞에 놓인 햄 샌드위치로 손을 뻗었다. 이봐, 아무거나 멋대로 읽지 말라고. 샌드위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기도가 진 쪽을 보며 턱을 내밀었다. 돌아보니 진이 하얀 책 같은 걸 펼치고 있었다. 아까 유키의 방에서 발견한 일기였다. 멋대로라니. 당사자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 일기는 매스컴에서도 종종 공개하는데 뭘 그래? 그거하고 이건 다르지. 네 놈은 그저 재미로 들춰보는 거잖아. 재미로 들춰보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여자가 죽기 전에 남긴 글이라도 있는지 조사하는 거잖아. 진은 일기장을 가볍게 톡톡 친 후 다시 뒤쪽 페이지를 쭉 훑었다. 이거 아쉽지만 단서가 될 만한 글은 전혀 안 보이네. 어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써있어. 감시당하는 상황에서 일기를 쓰고 싶었겠나? 나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궁금했는데 말이야. 진이 엉덩이를 앞으로 약간 내민 자세로 의자에 앉아 그리 깨끗하다 할 수 없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다. 때로 손가락에 침을 묻히기도 한다. 마치 유키에의 프라이버시 자체가 더럽혀지는 것 같아 다카유키는 매우 불쾌했다. 페이지를 넘기던 지인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중간에 페이지가 비잖아. 그게 무슨 뜻이지? 도시아키가 물었다. 뜯겨져 나갔어. 이 페이지만 고스란히 사라졌다고. 진이 그 페이지를 펼쳐서 보여주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장이 뜯겨나간 흔적이 있었다. 잘못 써서 찢어버린 거 아닐까?
아스코가 말했다. 아니요, 어머니. 그렇진 않을 거예요. 게이코가 말했다. 다카유키도 같은 생각이었다. 게다가 이렇게 예쁜 일기장에 상처를 내는 일을 유키에 씨가 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왜 찢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노부히코가 물었다. 아마... 게이코는 진의 손에 있는 일기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선 안 되는 뭔가가 그 페이지에 적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찢어버린 거 아닐까 싶은데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순간에 그토록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었단 말인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특히 여자는요? 게이코는 마치 그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단언했다. 여자 심리는 잘 모르겠지만 난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아키가 반박했다. 그럴 기운이 있었다면 차라리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했겠지. 그 페이지를 뜯어낸 사람은 유키에를 죽인 범인일 거야. 틀림없어. 거기에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었겠지. 그 말에 대해 게이코가 무슨 말인가 하고 싶은 듯 입을 움직이려는 찰나였다. 좋아, 알겠어. 다구! 진이 일기장을 덮으며 파트너를 불렀다. 방에 가서 보고 와. 응? 만약 그녀가 찢었다면은 어딘가에 그 페이지가 떨어져 있겠지. 그런데 다구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고개를 내저었다. 그 방에는 가고 싶지 않아. 뭐야. 덩치만 커가지고 시체가 무섭다는 거야? 응? 유령이라도 나올까봐? 그럼 네가 가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들 지켜볼 테니까. 진이 할 말이 없다는 표정으로 파트너의 얼굴을 보았다. 다구의 눈엔 핏발이 서 있었다. 이렇게 덩치가 큰 남자가 시신을 무서워하다니. 다카유키는 좀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도 좋은데.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도시아키가 말했다. 나 역시 찢겨나간 페이지가 궁금하거든? 진이 그의 제안에 잠시 생각하더니 결국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나서주니 고맙긴 하지만 이번에는 사양하겠어. 당신이 범인이 아니란 보장이 없잖아. 응? 문제의 페이지를 찾아놓고 찾지 못했다고 시치미를 뗄 수도 있고 말이야. 그건 그쪽도 마찬가지 아닌가? 난 범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걸. 그렇게 말하고서 진은 다구를 힐끗 노려보았다. 뭐 시체가 무섭다니 어쩔 수 없이 살아있는 쪽을 부탁해야겠네. 다구, 나는 여기가 오히려 무서울 것 같은데 말이야. 진은 계단을 올라갔다. 다구는 한 손에 샌드위치, 다른 손엔 라이프를 들고 다카유키 앞에 섰다. 범인이 찢지 않았을 거예요. 진의 모습이 사라지자 게이코가 말했다. 가령 그 페이지에 범인한테 불리한 내용이 써있다 해도 범인이 그걸 알 리 없잖아요. 일기는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도시아키도 듣고만 있진 않았다. 유키에가 일기를 쓰고 있다는 걸 알고 확인차 살펴봤을 수도 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범인한테 불리한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래서 만약 그랬다면 범인은 일기장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놔둔다는 건 누구든지 보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범인도 당황했겠죠. 게다가 중요한 부분은 뜯어냈으니 일기장에 주목한다 해도 별 의미 없다고 여겼을 수도 있고. 어느 쪽도 양보가 없었다. 그러는 중에 노부이코가 다구에게 물었다. 대체 어느 페이지가 없다는 건가?
앞뒤 날짜라도 알려줄 수 있겠나? 다구가 굵은 손가락으로 하얀 일기장을 펼쳤다. 4월 9일까지 적혀 있고 그 다음 페이지가 없어요. 그 다음 날짜는 4월 12일. 뭐야? 그렇다면 4월 10일하고 11일이 없단 얘긴데? 도시아키가 말을 잇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다카유키도 금세 그 의미를 알아차렸다. 4월 10일은 우리 도모미가 사고를 당해 죽은 날이야. 아스코가 몸을 파르르 떨며 말했다. 그녀의 그런 표정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섣불리 아무 말이나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런 날짜의 페이지가 찢겨나간 이상 유키에가 살해당한 것이 도모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때 진이 내려왔다. 구석구석 다 찾아봤지만 그런 종이는 없었어. 아무래도 범인이 가져간 듯하군. 계단을 다 내려온 그는 그 자리의 분위기가 한결 긴박해졌다는 걸 느낀 듯했다. 다구, 무슨 일 있었어? 그가 다구에게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다구는 일기장의 날짜에 대해 더듬더듬 설명했다. 아, 그렇군. 아주 재밌어졌는데? 말과는 달리 진의 얼굴에 희미한 경련이 일었다. 결국 딸의 죽음하고 연관되는군. 범인이 그 페이지를 가져갔다고 하면 말이야. 일기의 그 페이지에 과연 무슨 내용이 쓰여 있었을까 하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도모미의 죽음과 범인이 관련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내용이 알려질까봐 유키에를 죽이고 일기장을 찢어서 가지고 갔다? 그때 진이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체스 테이블 위에다 펼쳤다. 잘게 찢긴 하얀 종이가 손바닥에서 우수수 떨어졌다. 쓰레기통에 있더군. 처음에는 찢어낸 그 페이지인 줄 알았는데 종이 질로 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메모를 했다가 찢은 것 같아. 불탄 흔적이 있는 걸 보면 태워버리려고 했던 모양이야. 그러다 도중에 불이 꺼져서 잘게 찢어버린 거겠지. 어이 다구, 네가 나설 차례야. 진이 말하기 전에 이미 다구는 종이 조각을 자기 앞으로 끌어모아 퍼즐을 맞추듯 복원하고 있었다. 아, 그건 그렇고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섭구만. 응? 당신들은 어느 모로 보나 교양 있는 보통 사람들인데 이 중에 사람을 죽인 인간이 있다니 말이야. 아이고, 우리보다 훨씬 끔찍한데. 멸시하는 듯한 눈초리로 진이 인질들의 얼굴을 훑었다. 모두가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면서도 서로의 태도를 살피는 불쾌한 긴박감이 감돌았다. 다구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퍼즐이 마음대로 잘 맞춰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이, 부품이 많이 모자라. 턱없이 모자란다고. 이 형태가 전혀 드러나질 않잖아. 그건 어쩔 수 없어. 나머지 부분은 다 타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젤을 가져와서 붙일 수는 없잖냐? 진이 그렇게 말하자 다구는 혼잣말처럼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복원에 성공한 듯 했다. 진이 다구 뒤에 서서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뭐라고 쓴 거야? 응? 나중에 간다. 문을 나중에 갈 테니까 문을 잠그지 말고 열어두라고 썼구만. 왜 그런 메모가 떨어져 있었던 거지? 도시아키가 누구를 향한 건지 알 수 없게 물었다. 범인이 유키에 씨한테 건넨 거 아닐까요? 시모조 레이코가 되물었다.
메모를 본 유키에 씨가 메모에 적힌 대로 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범인은 언제든 그녀의 방에 몰래 숨어들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오, 그래. 그렇다면은 이제 분명해졌어. 범인은 그 여자가 마음을 허락한 상대였던 거야. 안 그럼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찾아오기를 기다릴 리가 있나? 자, 이제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는 게 확실해졌지? 우리가 이런 메모를 건네봤자 단박에 무시했을 테니까 말이야. 진은 승리를 뽐내듯 인질들 앞을 성큼성큼 걸어다녔다. 아무도 그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진은 전화기 옆에 놓인 메모장을 살피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종이질이 똑같아. 아무래도 이 메모지를 사용한 것 같은데? 여기 볼펜도 있잖아. 대체 누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카유키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이 중에서 누군가가 그런 짓을 한 것이다. 다만 가령 범인이 그런 메모를 유키에 씨한테 건넸다고 해도 유키에 씨가 그걸 어떻게 해석했을지는... 시모조 레이코가 숙고 끝에 하는 말이라는 듯이 얘기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방을 오가는 건 곤란하고도 위험한 일이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인물이 왜 자기 방에 오겠다고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타개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겠지. 도시아키가 말했다. 하긴 그렇다고 해도 역시 유키에가 그만큼 믿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되긴 하네. 그런데 언제 그런 걸 전할 틈이 있었을지. 다카유키가 절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굳이 직접 건넬 필요는 없었겠죠. 시모조 레이코가 말했다. 어젯밤 각자의 방에서 쉬게 됐을 때 한꺼번에 이동했잖아요. 그때 처음 들어간 곳이 바로 유키에 씨의 방이었어요. 틈을 봐서 침대에 베개 밑이든 어디든 메모를 놓아두면 되는 일이죠. 그 전에 자물쇠다 뭐다 다들 주의가 산만해져 있었으니까 메모를 쓰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하. 다카유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젯밤 유키에의 방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다들 수상했던 사람은 없었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몇몇과 눈이 마주치자 다카유키는 무안해져서 고개를 숙였다. 잠깐! 직접 건네지 않았다면 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야? 도시아키가 진을 보며 말했다. 아이, 그만하라고! 우린 절대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냥 말해본 것뿐이야. 적어도 그 메모에는 이번에도 시모조 레이코가 말했다. 이름이 쓰여 있었을 거예요. 이름이 없었다면 유키에 씨가 메모에 적힌 대로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이름은 틀림없이 그녀가 안심할 수 있는 상대였겠죠. 그녀의 말에 인질들의 눈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서로를 힐끔거렸다. 3장. 일기장의 그 페이지를 못 찾았다고 했지? 도시아키가 새삼스레 진에게 물었다. 없었어. 그걸 찾으려고 시신을 움직이며 침대까지 다 살펴봤다니까. 시신이란 말의 울림이 다카유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그 착한 여자가 그런 존재로 변하고 말았다. 참 수고가 많았다고 해야겠군. 자, 그렇다면 역시 범인이 그 페이지를 가져갔다고밖에 볼 수 없겠어. 도시아키는 게이코를 힐끗 보면서 말했다. 조금 전까지 이 일로 둘이서 말씨름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게이코는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도시아키가 말을 계속했다. 날짜로 봐서 찢어낸 페이지에는 도모미가 죽은 날에 대해 쓰여 있었겠지. 그리고 그 내용은 범인한테 불리한 거였을 테고. 대체 범인한테 뭐가 어떻게 불리했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추리에 이론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의 표정으로 알 수 있었다. 도모미의 죽음에는 아무런 비밀이 없어. 노부이코가 신음하듯 말했다. 그 옆에서 아스코도 맥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비밀이 없다기보다는 아무런 비밀도 없다고 믿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런 말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진심을 털어놔야죠. 아버지도 도모미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신 적이 있잖아요. 특히 일기장에서 딱 그 페이지가 없어진 이상은. 도시아키가 열변을 토하기 시작하는데 진이 손을 내저으며 끼어들었다. 잠깐만! 난 이 일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도 괜찮을까? 그러든지. 도시아키가 넌더리가 난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뭘 주장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말이야. 다른 가능성도 좀 지적하고 싶군. 이걸 놓쳐서는 안 되지. 뭐라는 거야? 실은 말이야. 범인이 딸의 죽음하고 아무 관계없는 인간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이, 끝까지 들어보라고. 당신네들은 결국 옛날 사건에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범인이 그걸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지. 즉, 이번 사건을 딸의 죽음과 연관지어 생각하도록 일부러 그 페이지를 찢어갔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실제로는 거기엔 별다른 내용도 안 써 있었는데 말이야. 일종의 속임수 같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게이코가 즉시 부정하고 나섰다. 그 일기장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을 가능성은 절대 없어요. 도모미의 죽음에 관한 비밀이 반드시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 말투가 지나치게 단정적이어서 다카유키를 비롯한 모두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도 자기 말의 부자연스러움을 알아차렸는지 이렇게 덧붙였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감정론은 배제하고 난 자네의 생각에 동감하네. 노부이코가 진을 보며 말했다. 도모미의 죽음에 대해서 모두들 지나치게 빠져 있다 보니까 범인이 그걸 이용하려 든 거야. 자신의 의견에 동조자가 나타나자 진은 기분이 좋아진 듯 했다. 만약 그렇다면 아주 교묘하군. 무의미한 입씨름만 오갔을 뿐 범인을 좁힐 수 없다는 얘기 아닌가?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 동기가 뭘까요? 다카유키가 진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은 채 노부이코에게 물었다. 그건 범인 자신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근거도 없네. 사소한 원인 때문에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지. 충동적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계획적인 살인이니까 유키에 씨에게 메모를 건넸던 것 아닐까요? 아니지. 그 메모의 목적이 반드시 살인이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이런 종류의 토론을 좋아하는지 진이 끼어들었다. 메모를 건넨 시점의 목적은 단순히 방에 가는 것뿐이었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밤중에 여자 방에 몰래 들어갈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지 않나?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도시아키가 팔짱을 끼고서 경멸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진을 쏘아보았다.
날 지목해봐야 소용없다니까 그러네. 그보다 말이야, 이 중에 한 명쯤은 그 여자를 안고 싶어한 남자가 있지 않았을까? 꽤 매력적인 여자던데. 그런 남자가 있었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잖아. 진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기도를 향했다. 기도가 입을 쩍 벌렸다. 어? 내가 유키에 씨를? 설마 내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자네는 유키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것 같던데. 도시아키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의향을 무시한 채 늘 약혼자처럼 굴었잖아. 그건 물론 내가 맞습니다. 그녀를 좋아합니다. 다들 자신을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초조감 때문인지 기도가 횡설수설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죠. 유키에 씨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요.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볼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진이 징그러운 미소를 띠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아이, 너 이 자식,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는 그만둬. 여러분도 그래요. 이런 놈 말을 고지고대로 믿다니 제정신이 아니군요. 다들 정신 차리세요. 그 순간 도시아키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기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유키에도 너무 오래 긴장한 탓에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어졌을 거야. 그럴 때 몰래 숨어 들어가서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척하면서 그녀를 덮치려다가 결정적인 대목에서 유키에가 발버둥을 치니까 충동적으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기도가 푸르르 고개를 떨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무슨 증거라도 있습니까? 증거? 도시아키가 걸음을 멈추고 진 쪽을 돌아보았다. 증거 있나? 없는데 그런 건? 진은 도시아키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희죽거렸다. 난 그냥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증거가 없다고 해서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는 없잖아?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냔 말이야. 기도는 진을 쏘아보더니 도시아키를 향해 호소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흑심을 품을 수 있는지. 하반신이라는 건 말이야. 상황을 고려하면서 움직이는 법은 없지. 그래서 남자들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 도시아키가 뭐라고 대답도 하기 전에 진이 그렇게 농담을 던졌다. 기도가 또다시 진을 노려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명확한 증오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도 꾹 참아 넘기듯 침을 삼키고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도시아키 씨 말대로 도모미 씨의 죽음에 대해 철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편이 논리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네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도시아키가 물었다. 생각이랄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오간 얘기를 한 걸음 진전시켜 보면 도모미 씨와 유키에 씨를 살해한 범인이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군요. 유키에 씨가 도모미 씨 죽음의 진상을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일기에 썼다고 가정해보죠. 그걸 눈치챈 범인이 그녀를 죽이는 동시에 일기를 찢어서 없앴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나요? 다카유키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도의 추리는 즉흥적으로 한 말치고는 앞뒤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그렇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도시아키도 동감인 듯 했다. 기도는 안도하는 표정을 보였다.
하지만 자네의 추리를 존중한다면 적어도 모리사키가의 세 사람은 용의선상에서 제외해도 되겠군. 도모미의 친족이니까 말이야. 도시아키의 말에 아스코가 불쑥 끼어들었다. 다카유키 씨도 그렇지. 다카유키 씨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니까. 오, 그러면 용의자가 세 사람으로 좁혀진 셈이군. 당신, 그리고 당신. 진이 총구로 게이코와 시모조 레이코, 기도를 차례차례 가리켰다. 아니죠. 나 역시 포함될 겁니다. 다카유키가 자신의 가슴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혈연은 아니니까요. 오케이, 그럼 용의자는 4명.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진이 신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죠. 잠시만요. 도모미 씨하고 거의 관련이 없는 사람은 제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시모조 씨나 나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렇죠 하듯이 기도는 시모조 레이코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레이코는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제외해서는 안 되죠. 겉으로는 관련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뭔가 내밀한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보란듯이 거부당하자 기도는 발끈했다. 나한텐 도모미 씨를 죽일 만한 동기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입으로 동기가 있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진이 야유조로 말하자 기도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아니야, 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 노부이코가 고개를 저었다. 설령 도모미의 죽음에 미심쩍은 점이 있다고 해도 말이야. 여기 있는 누군가한테 무슨 동기가 있다는 말인가? 그가 제기한 의문은 합당했다. 그 순간 토론이 끊어지는 듯 했다. 상황이니만큼 과감하게 발언해도 괜찮겠죠? 기도가 물었다. 새삼스럽게 무슨 그런 말을 하나? 도시아키가 그 말을 받았다. 그렇죠? 그렇다면 기도가 게이코를 할 듯이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이 가운데 도모미 씨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이에요. 내가요? 게이코가 눈을 부릅뜨면서 눈썹을 찡그렸다. 설마 다카유키가 의문을 제기했다. 게이코 씨는 도모미 씨의 죽음에 의문을 던진 사람이에요. 범인이라면 그럴 리가 없죠. 미안하지만 다카유키 씨, 그러니까 당신이 지나치게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까지 다 계산하고서 본인 입으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괜찮아요, 다카유키 씨. 게이코가 다카유키의 말을 제지하더니 가슴을 약간 펴면서 기도를 보았다. 좋아요. 계속해보세요. 기도가 헛기침을 했다. 유케 씨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신이 도모미 씨에 대한 소설을 썼다던데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편집부원들 사이에서는 꽤 평판이 좋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의연하게 대처하던 게이코의 안색이 싹 바뀌었다. 허를 찔려 당황하는 표정이었다. 다카유키도 놀랐다. 그런 얘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인가요? 다카유키가 묻자 게이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으로서는 기뻤겠죠. 기도가 말을 계속했다. 작가로서 데뷔한 것까진 좋았는데 요즘 들어 제대로 된 작품을 통쓰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쯤에서 히트작을 내놓으면 앞으로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노부이코가 다그쳤다. 그런데 그녀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긴 겁니다. 거의 출판을 앞둔 단계에서 도모미 씨가 출판을 보류해달라고 한 거죠. 출판을 보류해달라고? 왜 그랬을까? 그건 자신의 과거를 읽을 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을 겁니다. 게다가 도모미 씨는 결혼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로 시끄러워질까봐 우려했겠죠. 케이코 씨는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기사회생의 히트작이 될 수도 있는 원고를 출판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어이가 없군요. 기도가 얘기를 끝맺기 전에 아스코가 말을 던졌다. 그만한 일로 케이코가 도모미를?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죽일 리가 없어요.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니까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런 감정론은 배제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감정론을 배제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게이코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난 그 소설을 출판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내가 범인이라면 도모미가 죽었으니 벌써 출판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출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기도의 말에 게이코는 분노라기보다 어처구니 없다는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그러고는 몇 번이나 고개를 저은 후 내뱉듯 말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핵심을 전혀 못 보는 얼간이라고. 기도의 얼굴이 빨개졌다. 내가 전혀 보지 못한다고? 내 말 못 들었어요? 전혀요. 그렇게 유키 씨를 따라다녔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말한 그녀가 갑자기 아차 하는 표정을 지으며 입을 다물었다. 무슨 뜻이지? 도시아키가 물었다. 유키에가 어쨌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분명히 얘기해 보라고. 도시아키뿐만 아니라 모두의 시선이 게이코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마음을 굳힌 듯 고개를 들었다. 알겠어요. 말씀드리죠. 숨을 고르는 듯 게이코의 가슴이 두세 번 오르내렸다. 사실 제가 이번에 여기 온 건 어떤 목적이 있어서였어요. 그건 도모미의 죽음에 관한 의혹을 푸는 거였죠. 전요, 도모미가 살해당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범인에 대해 한 가지 가설을 세웠어요. 범인이 누군지 안다는 말입니까? 다카유키가 묻자 그녀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제 추리가 정확하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누구지? 누구야? 너나 없이 웅성거렸다. 게이코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모미를 죽인 사람은 신호 유키입니다. 4장. 게이코의 말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까지는 잠시 공백이 필요했다. 뭐라고? 처음으로 입을 연 사람은 다카유키였다. 이어서 노부이코와 아스코가 말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유키에가 그런 몹쓸 짓을 할 리 없어. 그럼요. 맞아요. 그 착한 아이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하는 거지?
어줍잖은 생각으로 한 말은 아닐 텐데. 도시아키가 물었다. 게이코는 그들 세 사람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았다. 물론 근거가 있어요. 어림짐작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근거라는 걸 들어보자고. 용의선상에서 멀어지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얘기치고는 너무 심하잖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기도가 말했다. 그에 반해 게이코는 침착함을 되찾은 듯했다. 제가 유키에 씨를 의심하는 이유는 도모미가 죽기 직전에 유키에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둘이서 만났다고? 어디서 만났단 말이지? 다카유키가 물었다. 물론 교회 근처죠. 도모미가 다카유키 씨와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던 그 조그만 교회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전 그날의 여러분의 동선을 모두 조사해봤어요. 그 결과 유키 씨가 일과 관련해서 아버지하고 함께 이 근처에 왔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가 별장 근처에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아니지. 근처라고 할 수는 없어. 20km쯤 떨어져 있지 않나? 아스코가 부정했다. 그날 가즈마사, 그러니까 유키의 아버지가 거기 있는 대학에 볼 일이 있어서 간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래서 도모미한테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대학으로 연락을 취했던 거야. 그러니 우리보다 먼저 경찰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지. 다카유키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그래서 그날 경찰에 달려갔을 때 신호 부녀가 먼저 와 있었던 것이었다. 20km는 차로 가면 30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신호 가즈마사 씨가 그 대학의 어떤 교수하고 얘기하고 있는 동안 딸인 유키에 씨는 경치를 보고 온다면서 자리를 떴던 것 같아요. 시간으로 치면 3시간 정도였죠. 그러니까 도모미와 유키에 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뒤에 교회 근처 어딘가에서 어쩌면 이 별장이었을지도 모르죠. 만났었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유키에가 그날 이 근처에 왔다고? 다카유키로서는 뜻밖의 사실이었다. 그건 그렇고 게이코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사실을 캐낸 것일까? 그녀는 도모미는 유키에 씨를 만날 거란 얘기를 전혀 비치지 않았었는데. 도모미가 도쿄를 출발할 때를 가늠해서 유키에 씨가 전화를 걸지 않았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도가 게이코의 말을 자르듯 끼어들었다. 그런 일로, 겨우 그만한 일로 유키에 씨를 의심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당신은 그날 뭘 했는데? 말해봐. 내가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당신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가설을 세워볼 테니까. 말해보라고! 어서! 기도 씨, 진정하세요. 아직 게이코 씨 얘기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시모조 레이코가 기도를 타이르고 나섰다. 그녀는 진과 다구를 제외하면 거의 유일한 외부인인 터라 발언을 자제하고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는 느낌이었다. 시모조 씨 말이 맞아요. 아직 내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중요한 대목이에요. 게이코가 새삼스레 모두를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얘기를 꺼냈는데 도모미의 양말이에요. 전 누군가가 도모미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가설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유키에 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데다 본인 앞에서 내놓고 말할 수 없어서 시종 애매하게 굴었던 거죠. 게이코가 왜 그 문제에 집착하는지 다카유키는 그제야 비로소
이해가 갔다.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한데 케이코 너한테는 건망증이 좀 있는 것 같구나. 평소에는 그렇게 무례한 표현을 하지 않는 노부이코가 게이코를 향해 말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얘기가 오가지 않았느냐. 도모미의 필 케이스에는 약이 그대로 들어있었어. 그러니 그 아이는 아무 약도 먹지 않았다는 말이다. 아버님, 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바로 말씀드렸죠.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게이코는 강경하게 말하고서 표정을 약간 누그러뜨리더니 아스코에게 물었다. 어머니, 제가 알기로 도모미는 생리통이 아주 심했어요. 그 무렵엔 어땠나요? 마찬가지였지. 2, 3일은 약을 먹었을 거야. 진통제를 그렇게 먹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다카유키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도모미는 생리가 시작되면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파했다. 아스코의 말에 게이코는 만족하는 듯 보였다. 턱을 살짝 들어올리듯 하면서 노부이코를 보았다. 그날 도모미는 생리 중이었습니다. 진통제를 휴대하고 있었던 게 그 증거죠. 그런데 필케이스에는 약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약통에 약이 다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가 왜 약을 먹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죠. 아 하는 소리가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 자신이 낸 소리인지도 몰랐다. 아시겠죠? 필 케이스가 비어 있어야 자연스럽지 않나요? 안에 약이 들어있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요. 아무리 이상하다고 해도 실제로 약이 들어있었는데 어쩌란 말이냐.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노부이코가 자신의 눈을 가리키며 말했다. 도모미가 그날만 약을 먹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도모미는 그날 누군가한테 다른 진통제를 받아서 먹었다. 그래서 자기 약을 먹을 필요가 없었다라고요. 그 누군가가 유키에라는 말이로군. 도시아키가 말했다. 하지만 자기 약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뭔지 모를 약을 받아 먹었을까? 그것도 이상하잖아? 타당한 의견이었다. 게이코를 제외한 모두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는 대신 오히려 의문을 제기했다. 뭔지 모를 약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도모미의 약은 기도씨 병원에서 받은 거였어요. 그렇다면 기도씨하고 친분이 있는 유키에도 그 약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유키에 씨 자신이 그 약을 복용했을지도 모르죠. 똑같은 약이라면 도모미가 받아먹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필케이스에 있는 약은 그냥 두었다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가? 그럴 가능성은. 도시아키가 묻자 기도는 괴로운 듯이 머리를 숙이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키에 씨한테도 같은 약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뭐라고? 하면서 모두가 웅성거렸다. 하지만 같은 약을 유키에 씨가 갖고 있었다고 해서 그게 어쨌단 말이지? 가령 그 약을 줘서 도모미 씨가 먹었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 그래, 그렇지. 자기 약을 먹은 것과 똑같잖아. 아스코도 그렇게 말했다. 물론 그 약을 그대로 건넸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게이코가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요, 그 약하고 똑같이 생긴 수면제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유키에 씨가 자기 약하고 똑같은 약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 도모미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약을 받아먹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반론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지 도시아키도 노부이코도 잠자코 있었다. 똑같이 생긴 수면제. 그런 게 있을까 모르겠네. 아스코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듯 기도를 바라봤다. 뭐 아주 똑같이 생긴 건 없을지 몰라도 비슷한 건 있겠죠. 기도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그런데도 아스코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아무리 비슷하게 생긴 약이라도 그렇지, 그런 약을 주는데 도모미가 몰랐을까? 남이 주는 걸 아무 의심 없이 먹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 잘 살펴보고서 자기가 늘 먹는 약이 틀림없다는 거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유키에 씨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줄 도모미는 꿈에도 몰랐겠죠. 게다가 평소에 자기가 먹는 약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그 약이다 하면서 비슷한 걸 내밀면 믿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 의견에는 아스코도 뭐라고 대꾸하지 못했다. 그 자리에 모두가 무겁게 침묵을 지켰다. 결과적으로는 게이코의 가설을 받아들인 꼴이 되고 말았다. 뭐 다소 억지스럽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자. 그보다 내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도시아키가 좀 더 파고들어 보자는 식으로 말했다. 유키에가 말이야, 도모미를 살해할 동기가 어디 있다는 거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때는 심증마저 없지는 않았을 거지? 동기 말인가요? 아가와 게이코는 약간 갈색을 띤 그녀의 눈동자를 허공으로 향했다가 도시아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심증 당연히 있죠. 무슨 심증이 있다는 건지 듣고 싶다고. 그건... 게이코가 잠시 숨을 들이쉬느라고 말을 멈췄을 때 다카유키는 그녀가 살짝 자신을 바라봤다고 느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 게이코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유키에 씨가 도모미한테서 다카유키 씨를 빼앗으려 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그녀의 말을 반추하는 동안 약간의 틈이 생겼다. 다카유키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뭐라 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듯 했지만 당사자가 아닌 만큼 그들의 반응이 다소 빨랐다. 뭐라고?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농담처럼 또는 화가 난다는 듯이 도시아키가 말했다. 유키에 씨는 다카유키 씨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게이코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하면서 다카유키를 바라보았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 끝에 도모미를 살해한 거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게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유키에는 사촌 언니의 약혼자에게 마음을 둘 만큼 몰상식한 아이가 아니야. 아니죠, 아버님. 그건 몰상식하다거나 정숙하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란 절실히 갖고 싶은 걸 위해서 때로는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동도 하는 법이죠. 그리고 유키에 씨의 마음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지 않아요. 도모미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라고? 도모미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네, 아버님. 도모미가 직접 말했어요.
그녀는 유키에 씨를 무척 걱정했어요. 아니, 두려워했다고 해야겠죠? 다카유키 씨를 보는 유키에 씨의 눈빛이 특별하다는 걸 알고 유키에 씨가 무슨 짓을 저지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어요. 아이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 도모미는 나한테는 그런 말을 전혀. 아스코가 고개를 비틀었다.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도모미가 부탁했어요. 그녀도 사촌 동생을 그런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듯 했거든요. 도모미라면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만약 유키에 씨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면 다카유키 씨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도모미는 그렇게 걱정했어요. 유키에 씨는 어떤 남자도 매료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여자다. 그에 비하면 자신은 한쪽 발이 없는 여자다. 그거군. 게이코가 미처 말을 잇지 못하자 도시아키가 그녀를 대신했다. 자신이 하려고 했던 말이 맞는지 게이코는 잠자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말을 꺼내기 쉽지 않은 듯 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건 다 거짓말이야. 기도가 그렇게 말하더니 집게손가락으로 다카유키를 가리켰다. 그녀가, 유키에 씨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전에 유키에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남자의 외모는 아무 상관없다고. 포용력이 있고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런 타입이 아니야.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지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다른 사람들도 웃지는 않았지만 모두 비슷한 기분이었을 것이다. 반론할 필요조차 없다는 식의 시큰둥한 표정들이었다. 다카유키는 기도가 불쌍해졌다. 그는 유키에도 자신에게 호의를 품고 있으리라고 믿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지금까지도. 다카유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지? 유키의 마음을 알고 있었나? 도시아키가 물었다. 다카유키로서는 그 질문이 껄끄럽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었다. 글쎄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일단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은 자기 입으로 하기는 어렵겠지, 안 그래? 옆에서 지인이 조롱하듯 말했다. 다카유키는 그를 힐끔 쳐다보고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해주지 그래. 응? 쑥스러워할 때가 아니잖아. 도시아키가 재차 말했다. 다들 마른 침을 삼키며 주시하고 있었다. 애매한 말로 얼버무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녀가 저를 싫어하지는 않는다는 인상을 몇 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완곡한 말투였지만 그 말이 긍정을 뜻한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도시아키와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기도는 입술을 깨물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유키에가 우리 도모미를 살해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머리를 푹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 자세로 노부이코가 말했다. 다카유키 군을 빼앗고 싶다면 그녀 나름으로 접근하면 될 일이지. 상대는 게다가 몸이 불편한 아이 아닌가. 유키에가 그럴 마음이었다면 도모미는 상대가 되지 않았을 테지. 당신 그렇게 말하면 우리 도모미가 너무 가엾잖아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나도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카유키가 말했다.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다.
유키에 씨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든 도모미 씨하고 제 사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에는 다카유키 자신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큰 반응이 있었다. 비디오에 임시 정지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전원의 표정과 움직임이 굳었다. 그리고 시간을 양쪽으로 가르는 듯한 공백이 있었다. 모리사키 부부가 그 눈에 깊은 슬픔을 담고서 딸의 전 약혼자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랬겠지. 그렇고 말고. 아스코가 손가락 끝으로 눈가를 눌렀다. 다카유키 씨는 그랬을 거야. 아무렴. 그러니까 유키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 도모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마 유키에 씨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게이코가 말했다. 유키에 씨에게는 조금 전에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신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도모미가 사라지지 않는 한 다카유키 씨의 마음은 도모미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착한 유키에가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했다는 거니? 아스코가 눈을 몇 번이나 깜빡거리며 말했다. 사랑은 맹목적인 거니까 말이지. 옆에서 지인이 끼어들었지만 모두들 그 말을 묵살했다.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 하지만 지금까지 들은 얘기에는 사전에 네가 말했던 것처럼 증거랄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 어디까지나 사리 정연한 가설에 불과하지. 도시아키가 게이코에게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증거를 찾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의 하나로 도모미가 살해당했다는 가설을 전개한 거로군. 네. 여러분 모두가 모였을 때 새로운 사실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때 유키에 씨의 반응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땠는데? 네가 보기엔 역시 유키에가 도모미를 죽인 범인이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유키에 씨가 살해당한 일로 오히려 제 추리가 전혀 빗나가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게이코가 도시아키에게서 다카유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유키에 씨가 다카유키 씨를 사랑했다는 것도 그녀의 태도를 보면서 확신하게 됐고요. 다카유키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몹시 힘겨웠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다. 좋아, 그렇다면 네 추리가 다 맞다고 치자. 도모미를 죽인 사람은 유키에였어. 그렇다면 이제 유키에가 왜 살해당했는지 설명해봐. 하기야 뭐 듣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가지만. 네, 짐작하시는 그대로예요.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게이코가 미간을 찡그렸다. 복수죠. 도모미의 복수를 위해서 유키에 씨를 죽였을 거예요. 모리사키 부부는 숨을 삼켰고 도시아키는 예상했다는 듯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연히 얘기가 그렇게 돌아가겠지. 다카유키로서도 공감할 수 있는 대답이었다. 그리고 저 외에도 도모미 죽음의 진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게이코가 그렇게 말하자 기도가 그녀의 말을 물고 늘어졌다. 아, 본인은 빼고란 말이지? 범인은 당신이 아닌 누구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군. 게이코는 넌더리가 난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도모미를 사랑했던 사람 모두가 용의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조금 전하고 정반대잖아. 도모미의 친족인 우리가 가장 혐의가 짙다는 말인데?
도시아키의 말에 게이코는 미안하다는 듯이 다카유키를 보았다. 그녀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다카유키는 충분히 이해했다. 압니다. 저도 용의자 중 한 사람이겠죠. 도모미를 위한 복수라면 제가 가장 의심을 사는 게 당연하죠. 미안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이코는 스며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조금도 사과의 뜻이 없었다. 다카유키는 그녀가 자신을 단단히 의심하고 있다고 느꼈다. 저는 그런 말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유키에 씨가 사람을 죽이다니. 그런 발상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한테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가 도끼를 품고 말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길게 늘어놓은 추리도 그야 물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억측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제기한 두 여자를 살해한 범인이 동일 인물일 거라는 가설하고 별 차이가 없죠. 아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복수설보다 동일설 쪽이 더 유력하다고 봅니다. 우선 거기까지 말하고 기도는 게이코를 보았다. 당신한테 도모미 씨 살해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복수설 따위의 가증스러운 가설로 모두를 속이려는 수작으로 느껴지는데 난 아니죠. 증거가 없다고는 하지만 게이코 씨의 가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지어낸 얘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다카유키가 말했다. 상황이 이럴 때면 유독 기도에게 반박하고 싶어진다. 게다가 게이코 씨가 수상하다는 당신의 추리 역시 증거가 없잖아요. 기도가 눈을 치켜뜨면서 뭐라 말하고 싶은 표정을 지었지만 상대를 제압할 만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팔짱을 끼더니 고개를 옆으로 돌려버렸다. 지금까지의 논쟁으로 분명해진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유키의 살해의 용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게이코만 해도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설명을 더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뭐야, 입들을 다물고 다 끝난 건가? 지인이 조롱하듯이 말했다. 그런 그에게 도시아키가 밋밋한 목소리로 말했다. 끝이 아니지. 이제부터 시작이야.